사주팔자를 볼 때 그 사주팔자 중요한 내용이 보통 우리가 이제 음양오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음양오행이 아니고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으로 해서 하는 간지학입니다. 간지학. 그러니까 천간이 있고 지지가 있는데 천간은 우리가 말하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라고 하는 열 가지. 그리고 지지는 이 천간에 있는 것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천간이라고 하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 밖에 있는 우리 행성들, 그러니까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들처럼 이런 행성들에서 오는 에너지가 구분했을 때 음양으로 짝을 맞춰서 오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10개의 형태를 가진 10가지의 종류를 가진 에너지 형태가 다양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지구에 들어와서 지구에서 다른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구 밖과 지구와는 에너지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목이었던 것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글자가 땅으로 내려오면서 인이라고 하는 글자로 바뀌면서 무병갑이라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하늘에서 관찰했을 때는 갑이라고 하는 갑을,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활동성이 좋은 목 에너지, 그리고 활동성이 조금 떨어지는 목 에너지, 이렇게 갑과 을로 구분이 되는데, 이것이 지구에 내려와서 우리 인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로 가면 인과 묘라는 글자로 바뀌거든요. 인이라고 하는 건 호랑이 인자, 묘라고 하는 건 토끼 묘자. 인과 묘로 바뀌면서 그 에너지 속성이 모양이 바뀝니다. 조금. 어떻게 되냐면 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갑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무자, 병자, 갑자, 그러니까 무토와 병화와 갑목이 공존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가 공존하면서 갑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고 우리는 그걸 인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묘도 마찬가지고 갑과 을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늘의 에너지와 땅에 있는 에너지가 뭔가 조금 맞지 않는 불균형의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 불균형의 상태가 발생하면서 또 지축이 기울어져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땅에는 토가 4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절의 변화에는 목화 금수로 변환이 될 때 그 중간 과정에 중간 매개체 역할, 중간에서 어떤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그 토가 있는데 이 토 에너지를 흙이라고 번역하시면 안 돼요. earth라는 거나 아니면 soil이나 이렇게 번역하시면 안 되고 엄밀히 말하면 지금 영어로는 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토라고 하는 에너지는 우리가 행위상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에너지입니다. 단어 하나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토라고 하는 에너지가 이 목화 금수로 넘어가는 변화 운동을 잡아주고 설정을 해주고 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던 그리고 알 수 없는 형태의 알 수 없다기보다 형이 3차원적이지 않은 조금 더 형이상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 부분이 목이라고 하는 어떤 에너지를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화, 금, 수가 있는데 어느 그 계절에서 에너지를 작용을 시킬 때 좀 더 유리하고 좋은 방향 기준이 누구겠습니까? 사람들의 삶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람들의 삶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에너지들은 어떻게 사용이 되더라.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본 거죠. 기본적으로는 육친이라는 형태, 서로 오행의 상생상극의 관계, 뭐 누가 누구를 때리고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그리고 누가 누구는 갖고 상모, 상정 이런 게 있는데 이것 말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또 다른 에너지나 역할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신살입니다. 육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수생목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건데 신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작용되는 좀 더 보조적으로 작용되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살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신과 살은 따로따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신기라고 하죠 보통. 살은 살기라고 하는데 그냥 합쳐서 쓰거든요. 신기는 우리가 길한 것, 좋은 것, 조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리하다 하는 것, 길흉할 때 좋은 에너지를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기. 그래서 뭐 태극 귀신, 무슨 뭐 천을 귀신, 뭐 금여살 또 뭐 있죠. 하여튼 많아요. 보면 뭐 쭉쭉쭉 있습니다. 우리가 신살 보러 가면 쭉 나가는 것처럼. 조금 안 좋은 거는 뭐라 합니까? 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화살, 화개살, 홍염살, 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넣고 봤을 때 뒤에 살자가 붙는 것은 인간이 세상에서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 긍정적이지 않다. 약간 흉작용이 많다. 아니면 통상적으로 인간들의 의식 기준에서 볼 때, 뭐,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야. 뭐, 나쁘진 않지만 좋지도 않아. 이런 개념이 속하는 게 살기입니다, 살기. 그래서 백호대살, 뭐 교각살, 현침살, 기타 등등 이런 겁니다. 다치는 것들은 전부 살이에요. 조격살, 상문살, 조격살 같은 거, 뭐, 객지, 객사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살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태극기, 천을기 이런 것처럼 좀 도와주는 것. 그럼 이걸 왜 신이라고 붙였냐? 실제 귀신이 있어서 신을 붙이느냐? 그런 의미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금 영적인 세계를 말씀드리면 3차원에 우리는 인간들이 주가 되는 거고 4차원부터는 우리의 육체에 우리 이 사람에게서 육체만 뺀 에너지 상태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 그 상태가 있는데 실제로 태극기 같으면 그 태극기인의 역할을 하는 한 개인이 아니고 그런 집단이나 존재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도화사를 담당하는 그 팀들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백호대사를 담당하는 팀들이 있고 그게 실제로 그 존재들이 움직이면서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백호대사 저 사람이 이번에 산에 가서 호랑이한테 물려서 죽어야 돼. 한마디로 그런 사고를 겪어야 돼. 갑자기 죽어야 돼. 갑자기 큰 사고를 겪고 고통을 겪고 죽어야 된다는 팔자가 정해져 있으면 세팅을 하는 거죠. 그 전에 제가 보통 요 날짜 요 날짜 요 날짜에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갑지 있는 매달 며칠 아니면 매달 며칠인데 이때 백호대살이 요 시간에 들어오니까 요 시간에 이 사람이 그 일을 당하게 만들려면 그 정도 세팅을 해야죠. 옛날에 데스티네이션 영화에 나온 것처럼 실제로 그래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더 아이인가 아닌데 태국 영화 이런 것처럼 죽을 때 한꺼번에 모여가 죽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팅이 탁탁탁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장소에 가게끔 만들고 그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더 아이인가 하는 그 태국 영화 뭐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한번 그 유튜브에 찾아보십시오. 거기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누군가 아마 이식을 받았을 겁니다. 이식을 받았는데 귀신이 보는 이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생겨가지고 보다 보면 사람들이 어느 특정한 장소로 모이는 거죠. 그런데 거기 그 사람들 주위에 어떤 또 존재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대형 사고 발생합니다. 가스 폭발인가 해가지고. 그래가 싹 다 죽는데 그냥 다 데리고 가는 거죠. 태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의 형태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때는 그 사람한테 그게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실제로 그 백호대살이나 도화살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옆에 와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그냥 한번 스쳐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태극기나 천을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영적인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영어로 엔젤, 신살의 신을 담당하는 수익이 엔젤입니다. 엔젤. 반대는 영어로 데빌. 그냥 같은 거죠, 그죠? 서로 하는 일이 다른 겁니다. 소속은 똑같습니다, 하늘. 이쪽에 신기의 엔젤의 대장이 누굽니까? 넘버 2, 천사의 넘버 2, 마이클. 여기는요. 사실은 이쪽에 살기에 있는 대빵이 제일 큰 형이죠. 루시퍼. 루시퍼가 내려왔다. 이게 루시퍼가 땅에 내려왔다. 이런 말이 한마디로
상징적인 의미인데 거기에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뭐냐? 우리는 신기보다 살기가 더 가까이 있다. 우리 주위에. 루시퍼가 지상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루시퍼가 내려온 지상은 지옥이 아닙니다. 땅이 아닙니다. 땅속이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시는데 제가 그때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루시퍼가 내려온 그 지옥이라고 하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현상입니다.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지옥. 예, 이런 것들이 그죠. 한쪽은 엔젤, 한쪽은 데빌. 이거 동양에서는 중국에서 뭐라 합니까? 뭐 길 가다 많이 보실 겁니다. 천상천하 무슨 장군, 무슨 보살, 무슨 선녀라고 되어 있는 존재들은 신에 해당하는 존재들이죠. 신기를 가진 존재들, 살기를 가진 존재들은 이름 잘 안 붙여놓죠. 근데 사실 붙여놔요. 보면 무슨 뭐 선녀인데 무슨 도화선녀 이런 거 붙여놔요. 아, 이 사람은 이쪽에 살기 쪽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붙어 있구나. 나옵니다. 신살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살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살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데 그럼 이 신살의 영향과 육신의 영향 중에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크냐? 일단 기본적으로 육신이 큽니다. 육신의 영향이 위력이 좀 더 강하고 신살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약한데 신살은 특정적인 사건 그리고 특징적인 어떤 현상 이런 데 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의 12운승에서 목욕이 있어요. 욕패지라고 하는데 목욕은 도화살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안에 12운 본인의 사주를 보실 때 12운승에 목욕할 때 욕자가 들어있는 사람은 팔자에 도화살이 없어도 도화살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도화살과 역할이 같은 거거든요. 사주의 편제가 역마를 보고 있으면 그것도 지사라고 같은 겁니다. 지살, 제살 이런 것처럼 같은 겁니다.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의 태극기나 이런 게 정관정인이 잘 갖춰져 있다. 그럼 뭐 천일기인 태극기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항상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실제로 목욕하고 도화살하고 어떤 것이 더 작용이 더 강하냐? 목욕 있는 것보다 도화살이 딱 있으면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선명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파워 기준으로 말한다면 목욕은 한 85%에서 90 사이, 도화살은 100%. 근데 사실은 뭐 100이나 90이나 그 크게 차이 없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특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에 들어있는 글자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신살의 또 활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신사를 그렇게 쓸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되지 않았어요. 특히 일반인들, 농민들, 뭐 이런 소작농하는 그런 사람들. 왜 그러냐면 신살은 인간관계, 사회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살의 역할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혼자 산속에 살아봐야 도화살 있어봐야 별거 없어요. 도화살 있는 사람은 혼자 산속에 살아도 거울이라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자기 관리를 합니다. 머리 덥수룩하게 안 입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 있다면 조금 더 관리를 더 많이 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도화살이 뭐 인성이나 관운을 봐가지고 카메라 앞에 나가게 된다면 더 잘 꾸미잖아요. 전문가들이 붙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사를 잘 활용하면 자신의 운명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잘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신기만 활용한다, 살기만 활용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때로는 살기가 좋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요즘처럼 아이돌이나 영화 배우나 기타 등등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도화살 필요합니다. 화개살 아무 쓸모 없습니다. 도화살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홍염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홍염살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가수 중에 현아나 이런 마돈나나 이런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게 있어야
섹시하게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섹시미로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아무리 벗고 나면 사람들이 무덤덤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적재적소에 맞는 걸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꼭 신만 좋냐 살만 좋냐가 아니고 자기 사주팔자의 육신이 무엇을 했을 때 어떤 일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드러내느냐를 활용하는 거죠. 현대사회에서는 현대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고 민주주의 사회.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사례들을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거짓말을 못해. 남 속이는 거 못하고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거 못해. 장사 못하죠, 그죠? 장사 못하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벌 수 있습니까? 자본주의 사회 말 그대로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을 움직이는 사람이 돈을 버는데 장사는 좀 장사해야죠. 장사해가지고 그 장사가 규모 있고 좀 커지면 그게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요. 못하는 거죠. 그죠? 나는 거짓말 절대 못해. 거짓말 절대 못한다면 난 절대 그런 마음에 찜찜한 거 못해. 장사 못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친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육친에서 상관성제 같은 경우는 요걸 좀 도화살 잘 쓰면 좋겠다. 팔자에 도화살이 있다. 그러면 나는 가게를 낼 때 어떻게 하면 되겠다. 뭐 나는 화개살이 있는 사람 내가 화개살인데 장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화개살이면 화개살을 활용해서 이러이러한 형태로 장사를 해야 되겠다. 장사를 하면서도 나는 이러이러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타겟을 정하고 이러이러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내 마케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되는 거죠. 시간이 다 왔습니다. 저 햇빛 비치는 저희 사무실 앞에 건물이 생기면서 햇빛 비쳐가지고 이거 한 10분 동안 저 계속 들었더라고요.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얼굴이 번들번들해도. 그래서 이 신살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 관계가 있을 때 활용하기 참 좋은 살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면 좋습니다. 근데 이 신살을 대부분 살은 나쁘다, 신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 살 신살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신살이라는 개념 자체는 예전에 성립이 되어 있지만 이 글자를 현대에 맞는 글자로 바꾸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도화살은 나쁘다. 도화살 왜 나쁘냐면 그냥 도화살은 새끼가 많다. 남자를 꼬신 여자를 꼬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거든요. 도화살은 말 그대로 예뻐지고 화려하고 멋져지는 살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내가 국회의원을 하겠다든지 그 인기 있는 살이거든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국회의원을 하고 싶다. 그거는 선출직이잖아. 임명직이 아니고. 그러면 도화살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니까. 내가 다니면서 남들이 봤을 때 선거 유세를 다니거나 남들에게 악수를 청하거나 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화살은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백호대살이 있다. 뭐 해야 됩니까? 때려잡는 거 해야 되니까 나는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영화 백호대살이나 살기가 있는 사람이 영화 찍으면 얼굴은 멀쩡한데 영화 찍으면 멜로물 찍을 수 있습니까? 못 찍죠. 액션물 찍어야지. 마동석이 같은 저런 거 하든지. 그런 거 했을 때 그 사람 액션에서 우리는 좀 더 멋있음이 보이고 좀 더 뛰어남이 보이는 겁니다. 홍염차 같은 거 있으면 어깨를 살짝 내놓고 노래 불러야지. 남자도 이거 몇 개 풀고 노래 부르고 몸 쫙 붙는 뒤에 있고 몸 관리 해가지고 바디를 멋지게 만들어 놓고 바디 프로필 찍는 정도 항상 해놓으면 그 사람은 돈이 플러스 알파가 더 많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항상 말하는 공망이 있다. 공망사를 활용한다. 간단하죠. 공망살이 나쁘기는 해요. 하지만 공망사를 활용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10분의 1 정도. 100명 중에 10명이라는데 사실은 그건 좀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입니다. 공망사를 활용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공망사 활용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나 자신이 다루는 음식,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해서 음식점 하려고 하잖아요. 공망이 되는 음식들은 뭐 있습니까? 그런 거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속이 꽉 찬 찐빵을 만드는 거하고 속에 안고가 없는 그냥 맨빵 만드는 거하고 말빵 만드는 거하고 이게 뻥튀기 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세 개를 만든다면 공망살이 있다. 토가 공망이다. 뭐 하면 되겠습니까? 속에 꽉 찬 거 하면 손님이 안 들어와요. 안 팔려요. 안에 특히 안고 있는 찐빵 이런 거 안 팔려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비어 있는 거 만들어야죠. 바게트라든지 뭐 식빵처럼 요만한데 안에 구멍 숭숭숭숭 뚫려 있잖아요. 꽉 차 있지 않잖아요. 안고 들어간 단팥빵 안에 꽉 차 있잖아요. 무게도 무겁고. 근데 같은 사이즈인데 공갈빵이라고 하시는 분인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화교총 같은 데 가면 딱 이만한 건데 안에 텅 비어 있어요. 바삭하는 과자 같은 거죠. 그런 거죠. 먹어도 이만한데 먹어도 배도 별로 안 불러. 근데 막상 또 하면 또 부스러기도 많이 나와. 로스가 많이 나오는 거죠. 공망에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장사를 하면 돼요. 그리고 공망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삐까번쩍한 거 하면 안 돼요. 다 망해요. 무조건 그냥 무조건이라 하면 좀 너무 심한데 말 그대로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뭔가 가게를 얻어도 그렇고 뭐 직업을 얻어도 그렇고 남자가 배우자 제공망 있잖아요. 좀 뭐 이건 뭐 적절하게 알아들으세요. 배우자가 정상적인 배우자를 못 만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걸음걸이가 약간 안 맞다. 뭐 소아마비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뭐 걸음걸이가 안 맞다. 얼굴이 약간 뭔가 이상하다.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다고요. 그거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망을 활용하려면 그런 사람은 아예 내가 싫어하겠죠. 그런 배우자를 서로 그런 배우자 만나는 거. 근데 그런 배우자를 만나면 그 공망을 풀 수가 있어요. 웃기지요? 거기다가 만약 이 공망을 푸는 공망자리에 어떤 살기가 있다. 아니면 신기가 있다. 그럼 요 행위 합당을 하면 되는데 제가 가르쳐 줘요. 왜 안 될까요? 안 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니까. 말을 해줘도 사람들이 잘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